대학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다. 그 무렵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사를 할 생각이었다. 학교 옆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 대학 주변의 빠삭한 아줌마에게 조건에 맞는 집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 조건이라면 한 서너 곳 정도는 있어. 그런데 이런 물건도 있긴 하거든. 이렇게 말하며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걸 뜯어 나에게 건네줬다. 안에는 어느 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역에서 걸어서 2분, 대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집세는 월 3만원에 보증금과 사례금은 없었다. 주차장도 따로 있는 집이지만 별도의 사용료도 없었다. 지은 지는 꽤 오래된 집이었지만 방도 넓고 서랍장도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도 따로 있고 부엌도 꽤 넓어서 냉장고와 세탁기 놓을 자리가 크게 있을 정도였다. 작지만 정원까지 딸린 건물 2개가 딱 붙어있는 형태의 그런 집이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나 좋은 조건인데 저렇게 싼 집세로 나올 리가 없었다. 뭔가 수상하다 싶어 아줌마에게 물어보자 부침성 좋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이게 보통 사람에겐 추천하기도 힘든 곳이긴 하지. 의미심장했다. 무언가 안 좋은 사정이 있는 집일 거라 그렇게 느끼자 자세히 물어보자 역시 나였다. 지난번 살던 사람은 사흘 만에 집을 나왔고 그 전 사람은 나흘, 그 전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입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째서인지 집에서 나와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집주인 입장에선 그냥 두기 아까우니까 싸게라도 집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입장에서도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 웬만해선 추천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기분 나쁜 예감은 있었지만 일단 워낙 집세가 저렴한 데다가 아줌마도 집주인 볼 낯이 없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냥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입주하기로 했다. 이미 이사 준비는 대충 끝나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반나절 만에 이사를 끝내고 저녁에 집들이를 겸해 술판을 벌였다. 하지만 밤이 깊자 다들 돌아가 버렸고 나 혼자가 되었다. 걱정과는 달리 입주 당일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입주 후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아직 설치기사가 오지 않아서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나는 그냥 잠자리에 들어 평소 마냥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시간은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다. 빠드득빠드득하고 무언가가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주변에서 뭘 하나 싶었지만 소리가 나는 건 옆집과 맞닿아 있지 않는 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올 것이 왔구나라는 심기억으로 반쯤 체념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소리는 계속 이어져서 발 아래부터 시작해 점점 올라가더니 마침내 천장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장까지 올라간 그것은 이제 쾅쾅거리며 지붕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곧이어 커튼이 쳐있는 창 너머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자마자 소리는 멎었다. 겨우 한숨 돌린 나는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하지만 또다시 빠드득하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온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과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8대2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서 살 거라면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커튼을 힘껏 열었다. 그러자 창밖에는 기묘하게 긴 손가락을 가진 긴 머리카락을 한 것이 가만히 손목을 바라보며 벽에 손을 대고 묵묵히 긁어대고 있었다. 난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치고 부엌에서 소금을 가지고 와 창문 옆에 두고 잤다. 하지만 빠드득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리고 난 다음날 부동산에 찾아가 아줌마에게 얘기했다. 역시 귀신이 나오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역시 그렇구나 라고 기운 없이 말하더니 다른 집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5만 엔을 내게 건네주며 총각, 못 버티겠으면 그냥 나와. 그냥 다른 집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역시나 2시가 되자 빠드득하는 소리가 나고 천장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밤새도록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잠을 잤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 깨어나곤 했다. 그러면 언제나 방 안에 그 귀신이 쪼그려 앉아 나를 째려보고 있지만 난 그저 무시한다. 졸업을 한 후 직장을 근처에 얻게 되어 나는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무척 만족스러운 집이다. 첫눈이 내렸다. 하지만 눈이 내려도 고등학생인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야자까지 끝내고 온 나는 피곤에 쩔어 곧바로 잠이 들었다. 몇 시간이나 잤을까?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깼지만 이불 밖에 한기가 싫었고 잠에 취해 이불 안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방금 꿨던 꿈에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정확하진 않지만 새파랗게 질렸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말 그대로 파란 얼굴의 여성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꿈이었다. 눈동자가 크고 찢어진 그런 눈이 곧 튀어나올 것 같았다. 꿈 내용이 생각나자 눈뜨기가 무서웠다. 평소 옷장 위에 귀신이 있진 않을까? 아니면 책상 아래에 있진 않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뒤를 돌면 귀신이 나를 마주하고 있진 않나 싶을 정도로 겁이 많았던 나니까 말이다. 갈증과 동시에 화장실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무서워서 눈을 한참 감고 있었다. 왠지 잠이 오질 않았다. 잠들기 전 스탠드를 켜놓고 있으니 괜찮겠다 싶었다. 불빛이 있으니까 귀신은 없겠지라고 위로했다. 없는 용기
있는 용기를 다 쥐어짜내어 눈을 떴다. 방 구석구석을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다행이다 싶어 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뼘 정도 열린 문 틈새. 문틈의 가장 위쪽에서 두 개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파란 얼굴이었다. 꿈속에 그 여자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수직으로 우리가 서 있듯이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지면과 수평으로 누워 있듯이 문 틈새로 오로지 눈만 보였다. 아니, 어슴푸레하게 눈 옆부분과 콧등, 그 파란 얼굴의 형체도 보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은 떠 있었다. 옆으로 누운 채로 문 틈새로 나를 주시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공포에 사로잡혀 그 눈을 쳐다보고 있다. 그 순간이었다. 사람이 떨어지는 속도로 나를 주시하는 그 눈동자의 그 얼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자 아랫배가 옥신거리도록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 급히 화장실을 다녀와서 물을 마시고 학교에 갈 채비를 했다. 그러다 또 어제의 꿈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어제 이상한 꿈을 꿨었지. 진짜 꽤나 무서운 개꿈이네. 아침밥을 먹고 교복을 입기 위해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고리 웬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징징 걸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머리카락이 짧다. 저는 올 여름 친한 오빠들과 친구들, 언니들과 함께 8명씩 펜션을 빌려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은 넓은 방이 2개 있었고 시설이 깔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다른 곳보다 저렴한 그런 숙박비 때문에 다들 만족하며 짐을 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일행 중 4명은 지쳐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남은 저를 비롯한 4명은 다른 방에서 계속 떠들고 노는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갑자기 자러 간 언니 중 한 명이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방문과 현관문 사이에 놓여있는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박더니 다시 자던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이 덜 깬 건지 술 취해서 그랬던 건지 우린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점차 아무도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으로 기어 들어간 언니가 다시 천천히 또 기어 나오더니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는 쿵쿵쿵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우리는 무서워져서 언니를 깨워야겠다며 언니를 억지로 일으켜서 잠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차린 언니가 마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서는 우리가 놀고 있던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린 괜히 오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해져서 더 놀 기분이 나지 않아 다들 그 방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문득 궁금해져
그 언니에게 어젯밤에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를 비롯해서 옆방에서 잠을 자던 3명의 친구들까지 전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이러했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언니를 비롯한 일행 4명은 그날 동시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리고 4명이 동시에 머리를 산발한 여자 귀신을 봤다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이 가위에 눌린 4명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갑자기 결정했다는 듯이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더니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더랍니다. 그 언니는 당연히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저항을 했고 그러다가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았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걸려 귀신이 머리채를 놓치면 언니는 다시 방으로 도망갔고 또 끌려 나오고 그걸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가위에 눌린 채 언니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하더라고요.